안녕하세요. 산수유 한의원 한경훈 원장입니다. 날씨가 더워지기 시작하면서 다이어트에 대한 문의가 많은데요. 저희 산수유 한의원도 다이어트에 대한 진료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죠. 문의 자주 받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의원에서 하는 다이어트란 무엇인가요? 한의원 다이어트가 특별히 다 다른 건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식사 조절을 도와주고 그 다음에 그 대사의 기능들을 더 도와줘서 우선 1차적으로는 체중이 줄었는가 이런 걸 보는 거지만 체중뿐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체지방의 변화 그리고 몸의 대사 기능의 변화 이런 것들을 통해서 건강을 위한 다이어트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은 또 미용을 위한 목적의 다이어트도 관심이 있죠. 그런 부분들을 한약을 통해서 또 여러 치료적인 도움을 통해서 효과적으로 그리고 덜 힘들게 목표에 달성할 수 있도록 도와준 치료 영역입니다. 한약 다이어트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한약 다이어트는 한약이 갖고 있는 특성이 종합적인 처방이 있죠. 그리고 개별적인 특성에 맞는 처방을 할 수 있다는 면에 있어요. 여러 가지 요새 이슈가 됐던 양약적인 처방들도 효과가 입증된 부분들이 있고 그게 꼭 나쁜다는 건 아니지만 한약이 여전히 그 많은 분들이 다이어트에서 기대를 많이 하고 또 많은 효과를 보고 찾아오시는 이유는 개별적인 특성을 반영하는 데 있고요. 그리고 종합적인 처방을 함으로써 단지 식욕 억제, 단지 체중 감량, 단지 체지방 감소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 대사를 높여준다든지 그리고 그분이 예를 들어서 다이어트를 하고자 하는데 수면에 문제가 있거나 또는 어떤 다른 통증의 문제가 있거나 이런 부분들까지도 그 처방에 잘 반영해서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한의학이 사실 몇백 년 전 이어오는데 과거에도 이런 다이어트라는 게 계속해서 했던 것들이 이어져오는 건지 다이어트가 지금처럼 과거에도 주된 진료 영역이었던 건 아니죠. 그렇다고 없었던 건 아닙니다. 그 동의보감이라든가 이런 의서에도 보면 우리가 기허 증상에서 비스빈 또는 이런 체중이 많이 나가는 것에 대한 증상들이 나열돼 있고 그럴 때에 쓰는 처방들도 있어요. 지금의 의미하고도 좀 다르죠. 그때는 이제 식사가 영양 과잉의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지금은 영양 과잉의 시대고 이런 큰 차이가 있다 보니까 그 처방을 운용하는 방식에 있어서 차이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다이어트를 하러 오신 분들 중에 보면 일반적인 식욕 억제로 해결이 되지 않는 과거 의서에 오래된 의서에서 다루고 있는 그런 기운이 떨어지고 약해서 오히려 보강을 해줘야 되는 그 비만인들도 있어요. 그런 경우들은 오히려 식욕 억제 측면에서 접근을 하면 치료가 어렵고 단기간에는 효과가 보는 듯해도 길게 봐서는 그걸 견뎌내기가 어려워서 오히려 전통적 의사의 활용도가 높습니다. 한약으로 처방받으시는 분도 계시고 환으로 처방받으시는 분도 계시고 한데 각각의 이유 왜 이렇게 처방하는지를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탕약과 우리 탕제라고도 하죠. 탕제와 알약, 환제라고 하는데 알약과 탕약의 그 제형의 특성 자체가 여전히 다이어트에도 반영이 되는데 환제는 한번 만들 때 기본적으로 좀 양이 많아요. 그리고 먹기에 간편하죠. 갖고 다니기도 편하고 장기간 보관하기도 편하고 이런 장점이 있는 대신에 한 번에 만들 때 분량이 많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개별적인 처방을 환제로 하기는 어렵거나 아니면 한다 하더라도 기본 복용 단위가 길어져요. 그래서 저희 다이어트 프로그램에서 환제와 알약과 탕제, 탕약의 어떤 구분점은 그런 내용들이 반영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개별적인 처방이 꼭 필요한 경우 그리고 개별적인 어떤 처방의 어떤 기간을 짧게 가져가야 될 그런 경우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탕제를 위주로 가게 되고 환제는 꼭 개별 처방보다는 그냥 표준적인 처방, 기성 처방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미리 만들어져 있는 부분들을 레벨 조절만 한다든지 강도 조절만 해서 운용해도 될 때 씁니다. 그래서 축약하면 보통 제가 현실적으로는 20, 30대의 젊은 분들이 질병에 큰 이슈가 없을 때 그리고 비교적 감량해야 될 감량 목표량이 크지 않을 때 그럴 때는 알약 다이어트, 즉 기성 처방으로 표준 처방 위주로 진행을 하게 되고 그다음 30대 후반 내지는 40대 이후부터 그리고 개별적인 증상이 있어서 증상에 대한 고려도 같이 해야 될 때 그리고 목표하는 체중 감량량이 적어도 막 7, 8kg 이상 10kg 이 정도 넘어서고 비교적 빠른 기간 안에 좀 더 밀도 있는 다이어트를 해야 될 때는 좀 탕제, 개별적인 처방, 맞춤 처방을 하는 게 훨씬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비용 차이도 좀 많이 나요. 아무래도 발생하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옷을 맞춤복을 입을 때와 그다음 기성복을 입을 때도 차이가 있듯이 그러니까 미리 만들어져 있는 부분들을 효율적으로 이 정도 사이즈에서
옷을 생산하면 되겠다 이런 것과 다른 건 개별적으로 옷을 이렇게 맞춰주느냐의 차이가 있듯이 이 약에 대해서도 표준적인 처방, 이게 뭐 나쁘다는 건 아닌데 그게 적합한 분들이 있고 또 맞춤 처방이 꼭 필요한 분들이 있어요. 그 맞춤 처방이라는 건 그만큼 개별적인 처방에 대한 어떤 그런 의사의 판단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과정들에서의 차이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 맞춤 처방이 비용이 조금 더 있는데 결과적으로 목표한 체중 감량 그리고 어떤 기간 그리고 그 건강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들을 해결해 가고 채워가면서 하는 요소들을 생각해 보면 그게 꼭 비싸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효과적인 차이도 큰가요? 그게 결과적으로는 효과의 차이라고 느낄 수도 있죠. 왜냐하면 동일한 기간에 몇 킬로가 빠졌는가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좀 더 고려해야 될 요소가 한두 가지, 두세 가지냐. 예를 들어서 식욕 억제, 단순 지방 감량 이런 부분들 물론 그것도 핵심이긴 하지만 그걸 해내고 싶어도 내가 예를 들어 수면의 문제든 아니면 평소에 어떤 체력적인 문제든 또는 어떤 심리적인 긴장이든 이런 부분들도 다이어트를 하려다 보면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야 될 내용들인데 그게 기성 처방으로 다 해결이 안 될 수 있죠. 그럼 그런 것까지 다 감안해서 처방을 해야 된다고 치면 결국 그게 효과의 차이라고도 느껴질 수 있죠. 한약 다이어트를 어떤 사람들에게 추천하세요? 한약 다이어트는 사실 다이어트가 그래요. 본인의 의지가 전혀 없다면 다이어트는 할 수 없어요. 제가 종종 환자분들에도 비유를 드는데 본인이 공부할 생각이 전혀 없는데 억지로 우리가 학습지를 주고 과외교사를 붙인다고 공부가 될 수 없듯이 근데 본인이 어느 정도 의지는 있어요. 해보고 싶은 마음도 있고 동기도 있고 목표가 있어요. 근데 혼자 하자니 너무 힘들어요. 그럴 때 마치 좋은 학습지가 붙고 좋은 과외교사가 붙으면 그 공부의 효율이 더 잘 나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공부의 동기가 약해질 때 더 도와주듯이 이거는 예를 들어서 운동을 하는 거하고도 다 비슷한 비유를 들 수 있는데 이 다이어트도 마찬가지죠. 내가 하고자 하나 동기가 자꾸 흔들려요. 또는 잘 안 되니까 꾸준히 못하고 중도에 포기해요. 또는 하고자 하는데 내가 체력적으로 힘들어서 그 다이어트라고 하는 그 기간을 내가 견디지 잘 못해요. 그럴 때 이런 도움을 받으면 좀 더 편안하게 좀 더 효과적으로 그리고 나도 그런 감량되고 있고 건강해져 가고 있는 모습들을 확인하면 좀 더 동기부여를 받거든요. 흔들리고 혼자 하면은 중도 포기하게 되는데 그런 관리와 치료와 어떤 전문가의 어떤 조언과 정보 이런 것들을 같이 도움을 받으면서 하면 또 그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죠. 한약 다이어트가 효과적이다 보니까 사실 그 경쟁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이게 대중화라고 표현해야 될까? 그러다 보니까 비용이 좀 저가를 형성하는 소위 말해서 좀 기성품 위주의 그리고 단순한 처방 위주의 이런 부분들이 형성돼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걸 비난하고 싶지 않아요. 꼭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누군가한테는 그런 처방도 효과적일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게 필요로 하고 그게 잘 맞는 분들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다만 근데 제가 추구하는 다이어트 진료라는 것은 그 비만 진료라고 하는 건 건강을 생각하는 그리고 장기적인 효과, 장기적인 어떤 건강의 어떤 정도 그래서 잘 빼는 것도 중요하고 잘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고 최종적으로 건강해지는 게 중요하다 보니까 그런 쪽까지 가다 보면 아무래도 신경 써줘야 될 요소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좀 더 개인 맞춤 처방 위주로 또는 그 기성 환제를 쓴다 하더라도 좀 더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그리고 좀 더 폭넓게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위주로만 활용을 하려고 하죠. 그러다 보면 소위 말하는 비용으로만 경쟁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하지 않아서 그런 쪽의 수요와 또 그런 어떤 시장층은 어떤 진료의 의료의 시장층은 한 부분에서 있을 수 있다. 저는 비난할 거라고 생각하진 않고 그런 분들이 서로 필요에 의해서 형성되고 있는 그룹이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제가 하고 있지 않을 뿐입니다. 근데 저는 이게 진료를 하면서 환자하고 좀 소통하고 실제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들을 같이 공유하고 하는 게 좋고 재밌어요. 그게 또 저한테 보람이 있고 근데 이제 소위 말해 좀 저가 비용의 기성품 위주로만 처방을 하다 보면 환자와 그런 소통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숫자에게 그냥 좀 쉽게 처방을 하면 그게 뭐 어떤 경영적 측면에서 좋을 수도 있는데 저는 그래도 환자하고 좀 진료하는 그런 과정 자체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진료의 영역과 컨셉은 그렇게 하는 게 저에게 맞다 생각하고 또 그걸 필요로 하는 분들이 또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과 저는 소통을 하는 게 충분히 거기에서 보람을 갖고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그 다이어트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제가 다이어트 진료를 오래 해오고 또 재밌게 또 보람있게 해오면서 많이 받았던 질문에 대해서 오늘은 좀 총괄적으로 얘기를 좀 했어요. 한약 다이어트가 어떤 장점이 있고 또 왜 찾는지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아직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으셨던 분들 또 때로는 이전에 다이어트 한약에서 약간 좀 실망하셨던 분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그런 분들이 갖는 이게 정말 효과적인 게 맞나? 이렇게 했던 분들에게 제가 꼭 당부드리고 싶었던 이야기들 오해가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었고, 또 하나 많이 받는 질문이 원장님은 왜 그 비교적 저렴한 저가의 환제 다이어트를 하지 않으시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저로서도 계속 소명을 했는데 이게 좀 조심스럽지만 그것도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다만 제가 왜 하지 않고 있는지,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어떤 분에게는 그래도 적합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이야기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다음에는 또 다른 주제로 다이어트에 대해서 또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 또 다른 또 다이어트 이외에도 다른 진료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